자, 일단 오늘 이제 해야 될 게 유리식이랑 유리함수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기 안에 있는 유리식 전체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분수식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유리식이라는 범주 내에, 그지? 유리식이라는 범주 내에 다항식도 있는 거고, 분수식도 있는 거니까, 그지? 여기선 다항식은 안 하는 거잖아. 추가적으로 공부를. 그냥 여기만 하는 거지.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죠. 다항함수가 있고 분수함수가 있는데, 그지? 다항함수는 1, 2차 함수까지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는 것이고, 분수함수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분수함수는 범위가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무슨 x제곱 플러스 무슨 3x분의 뭐 2x다.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우리 대상이 아닙니다. 공부 대상이 아니에요. 수학 하에서 나오는 분수함수의 범위는 철저하게 분모가 1차식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분모가 1차식이어야 되고, 이 분자 쪽은 상수여도 괜찮고 1차식까지는 허용이 돼요. 근데 2차식을 넘어가게 되면 그 또한 수학 하의 교육과정상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철저하게 여기가 이제 1차식인 것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유리식에 대한 언급을 할 때 분수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고, 분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모에 어떤 식이 있어야 되잖아. x에 관한 식이, 그지? 그래서 무슨 fx분의 gx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여기가 이제 상수가 아닌 어떤 x에 관한 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분수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저 분수식에서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지? 철저하게 그냥 계산에 맞춰지게끔 돼 있어요. 그죠? 너 이거 계산 잘할 수 있니? 뭐 이 정도 그냥 여기에 포커스를 다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 보시면은 거기 63페이지에 보면은 분수식이 그냥 4층 연산,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는 더하기랑 빼기는 어차피 통분이라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고, 곱하기랑 나누기는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버려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분수식 자체를 계산하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더하기, 빼기는 통분이라는 과정을 가서 계산을 하면 되고, 얘는 얘대로 계산하면 된다. 물론 나누기는 이제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맞지? 자,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사실은 다인데, 계산을 할 때 원칙 하나는 세워야 돼요. 원칙 하나는 세워야 되는데, 그 원칙은 뭐냐면은 반드시 가분수인 상태에서는 가급적 계산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가분수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분수라고 하는 거는 분모 차수랑 분자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더 크거나 같은 식을 우리가 가분수식이라고 그냥 얘기할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가분수인 상태에선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뭐로 바꾼다? 대분수로 바꿔서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x야. 그럼 이 상태에서는 계산을 가급적이면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면은 여기 1차고 2차니까 이쪽 차수가 더 크거든 지금. 그래서 얘를 이렇게 목과 나머지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걸 나누면 되는 거니까 나누기를 쓰면 돼. 그지? 다항식 나누기 할 줄 아는 거니까. 여기 한 번 더 나눠지지.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1 되니까 여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1이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뭐 분수식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 이거 막 물어볼 일은 별로 없어요. 어차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는 어디 쪽이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압축해서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리하는 거,
부분분수 변형, 그 다음에 번분수 처리. 이 정도가 이제 다예요. 자, 최종 말씀을 드릴게요. 분수식 계산하는 거는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 정도의 원칙도 그냥 한 번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그렇게 막 이걸 가지고 뭐 계산이 복잡한 문제를 풀거나 그런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야, 어차피. 그러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은 식 변형 쪽에다가 맞춰야 되는데 제가 거기다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첫 번째는 분리형이고 그 다음에는 부분분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번분수인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분분수 쪽입니다. 그죠? 네. 분리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냐면 가분수, 대분수로 바꾸는 거를 제가 지금 분리형이라고 얘기해 놓은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가끔 문제 풀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뭐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더하기 무슨 x 플러스 뭐 2분의 x 플러스 3에다가 이렇게 해서 막 한 4개 정도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더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계산하기 쉽지 않잖아,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통분해버리면 차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안 좋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때 어떻게 하자? 얘를 1 더하기 무슨 x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도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분수인 상태에서 계산하지 말고 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자가 그냥 분리형의 포커스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번분수도 저 뒤쪽에 문제 하나 실어놨으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a분의 b분의 1이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b분의 a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뭐 a분의 b분의 그 다음에 뭐 c분의 d가 된다. 그러면은 bc분의 ad다. 이렇게 그냥 계산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맞지? 계산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 정도의 이제 번분수는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거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은 이 부분분수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포커스 중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도 약간 파생되는 몇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그것까지 싹 다 같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부분분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거를 계산하고 싶은데 그지? 이 상태로는 좀 계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거야. 항을 두 개로 쪼개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쪼개냐면은 b-a분의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부분분수 변형이죠.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식일 거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봐보세요. 자, 만약에 얘를 이렇게 부분분수를 변형을 해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많이 더하기를 할 때 그럴 거야. 맞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분분수를 만약에 fx가 있는데요. fx가 x 플러스 1분의 만약에 1이야. 그지? 근데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게 뭐 이런 거지. f1 더하기 f2 더하기 쭉쭉쭉 가서 f99까지를 한번 더해봐라. 뭐 이런 거를 보통 문제로 낼 수도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부분분수 변형은 그냥 이 상태를 이걸 계산을 하는데 변형을 하지 않고 계산을 하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99 곱하기 100분의 1이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분모를 통분해야 되지 않니? 그지? 그러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고 방대해지니까 그걸 지금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계산할 때는 이제 부분분수 변형으로 바꾸는 거죠. 이걸 A라고 생각하고 이걸 B라고 생각하면 뒤에서 앞에 그걸 뺀 거니까 1분의 1 들어갈 거고 여기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일단 fx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맞죠? 이렇게 바꾸시고 거기에다가 x에다 1, 2, 3, 4 이렇게 해서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의미 없을 거고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일단 f1일 거고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되면 반드시 지워지게끔 문제가 구성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맞죠? 다 지워주게 되고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것만 살아남게 돼가지고 100분의 99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워지고 나서 살아남는 거는 반드시 대칭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아시겠죠? 이 남는 숫자들은 반드시 대칭적으로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참고를 해두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맨 끝에 숫자가 살아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맨 앞에서 두 번째 숫자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맨 끝에서 두 번째 숫자가 살아남는 구조가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봐봐. 일단은 부분분수 중에서 가장 이제 심플하게 나오는 패턴이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부분분수랑 비스무리한데 좀 다르게 낼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가 정리해 드릴게요. 항등식을 이용해 가지고 부분분수 변형이랑 비슷하게 바꿔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x의 x 플러스 1이고, 그지?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만약에 6x 플러스 3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리고 이거를 막 더하고 싶어, 막 예를 들어서. 알겠지? 막 여러 개를 더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더하면은 안 된단 말이지. 분모가 다 너무 다르니까 통분의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막 이러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항등식을 이용해서 좀 바꿔줄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지금 돼 있잖아, 분모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쪼개는 게 가능해. 그리고 봐봐. 이 자체가 지금 가분수예요, 진분수예요? 진분수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각각을 그냥 진분수인 상태로 그냥 세팅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1차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가 상수가 되고 여기도 1차식이니까 상수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식과 이식이 그냥 같다라고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만약에 이식과 이식이 같으려면 이제 A랑 B 미정계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통분을 해야 되거든? 그럼 통분을 해서 A랑 B를 한번 정해볼게. 그러면 X의 X 플러스 1이 될 건데, 그럼 얘랑 곱할 거니까 A X 플러스 1이 될 거고, 더하기 얘랑 곱하기 할 거니까 BX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위쪽만 볼게. 여기 위쪽만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A 플러스 B의 X가 되고 플러스 이제 A가 되는 거니까 얘랑 같아야 되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A가 얼마면 돼? 3이면 되고 여기가 6이어야 되니까 B 값도 3이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기도 3, 여기도 3 같은 숫자로 세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알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두 개를 더해보자고요. 얼마가 나오는 거야? 2x 플러스 1이 나오잖아. 맞지? 자, 이 두 개를 더해서 2x 플러스 1이 나오잖아. 그거의 3배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x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 알겠지? 통분을 해볼게. 그러면 x의 x 플러스 1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서 더해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 2x 플러스 1이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놈의 3배일 뿐이에요. 오케이? 그놈의 3배니까 여기다 곱하기 3 한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그냥 곱하기 3 처리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두 놈의 차이가 숫자고 그 숫자가 위쪽에 있으면, 그죠? 꼭 1이 아니어도 되죠. 만약에 이거 3이어도 그냥 3으로 뽑아내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건 별 문제가 없어.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부분분수 변형으로 가는 건데 꼭 반드시 그런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지? 이런 케이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런 케이스는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 이 두 개의 합이 분자 쪽이랑 같지 않아도 비율적으로 같은 비율을 갖고 있으면은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럼 제가 만약에 이런 걸로 시험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fn이라는 게 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fn이라는 게 있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치고, 곱하기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여기가 2n 플러스 1이라고 쳐보자고. 무슨 말인지 되겠어? 이렇게 돼 있고, 아까처럼 f1부터 시작해가지고 f99까지 한번 더 해볼래? 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은 뉘앙스로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더하는데 그냥 고지고대로 더해버리면 답 없다는 걸 반드시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뭔가 식을 변형하기 위해서는, 분수식을 변형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내에서의 생각을 해로 가보면 결국 몇 가지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이 식 자체가 가분수면은 대분수로 바꾸는 건 1순위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부분분수 변형이에요. 그럼 부분분수 변형인데 부분분수 변형은 좋아. 얘를 만약에 nm 플러스 1로 쪼갰을 때는 두 놈의 차이가 위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두 놈의 차이는 상수니까 상수 쪽에 있어야 되는데 상수가 아니니까 기본적인 부분분수 변형은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고 번분수냐? 그렇게 처리해서도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남은 거는 뭐냐면 항등식의 구조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딱 봐도 두 개를 더하면 위쪽에 있는 어떤 식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쪼갰을 때의 플러스 값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 그러면 여기서 fn은 마이너스 1의 n승이 될 거고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n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변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부분분수 변형은 이 가운데가 뭐였어? 마이너스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게 따라가면서 한 번은 플러스였던 게 뒤쪽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이렇게 없어졌었잖아.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 마이너스 1의 n승이라는 장치인 거야. 볼을 왔다 갔다 해준다고. 자, 해볼게. f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1의 n 1제곱이니까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 더하기 f2를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f2를 넣으면 여기가 1이 될 거니까 그냥 플러스인 상태가 될 거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이런 패턴이 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99가 들어갔으니까 다시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은 99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어떻게 지워지는지는 다 느껴질 거야. 이거랑 이거랑 지워지겠지? 이거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왔을 거 아니야, 뒤쪽에서? 그러니까 3분의 1도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없어져서 맨 앞에 거랑 또 맨 끝에 게 살아남는 이런 구조가 될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패턴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일단.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F1부터 아까처럼 F99까지를 더하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하나가 더 붙어가지고 항이 3개가 된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2개로 쪼개야 돼요, 일단. 알겠죠? 부분분수 변형 비슷하게 끌고 가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랑 이렇게 묶어주세요. 아시겠지? 자, 그럼 봐봐.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x에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로 만들면서 여기다가 k라고 두자고. 꼭 k라고 둘 필요는 없고 그냥 a라고 두든 말든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런 방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면 괜찮아. 맞죠? 네, 그럼 보세요. 얘를 통분해서 얘가 나와야 두 식이 서로 같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통분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x 플러스 2가 곱해지잖아, 얘들아. 맞지? 이렇게. 여기에는 누구를 곱해야 되는 거야? x를 곱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어차피 x가 사라지네. 그지? kx가 사라지잖아. 그지? 그래서 남는 게 뭐야? 2k만 남는다고. 이해되겠어요? 그죠?
그럼 그 2K 값이 누구랑 같으면 돼? 여기 1이랑만 같아주면 되는 거지. 그럼 두 식은 서로 같은 식이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가 1이면 되는 거니까 K 값을 2분의 1로 잡아버리자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얘를 K를 2분의 1로 잡을 거니까 그 2분의 1을 앞으로 뽑아내버리면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보세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여기서 다시 또 부분분수 변형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지만 그건 좀 낭비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가 하나씩 커지면서 따라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봐봐. x에다 1 집어넣으면 여기 1 곱하기 2고 여기 2 곱하기 3이죠. 근데 2를 넣게 되는 순간 여기가 2 곱하기 3이었잖아. 2를 넣게 되는 순간 여기가 2 곱하기 3이 돼. 무슨 말인지 되겠니?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였던 게 여기 플러스에서 같이 퉁치면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를 느껴야 돼. 뭐냐면 여기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결국 숫자 하나만 더 키우면 얘가 곧 얘가 돼버린다는 걸 느껴야 된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부분분수 변형으로 또 이게 두 개로 쪼개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가도 괜찮다는 얘기야. 충분히. 이해돼? 그럼 해볼게. 앞에 2분의 1 있을 거고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이고 더하기 이번에 이제 F2니까 2를 넣었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2 곱하기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1이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99를 넣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1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러분. 맞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지워지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앞까지 다 지워져서 남는 건 요거랑 요것만 남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그냥 계산하는 거 편하잖아. 이해되겠어요? 네. 지금 맨 마지막에 99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99 집어넣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100 곱하기 101분의 1 이렇게 지금 남는 거란 얘기지, 그지? 어차피 맨 앞에 것만 살아남았으니까 맨 끝에 것만 그냥 쓴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분수 변형과 관련된 나름대로 조금 내신에서는 나올 법한 문제들이거든, 일단. 알겠지? 그런 문제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린 거니까 보고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자, 이번에는 이제 비례식으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비례식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비례식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A 대 B랑 C 대 D랑 같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비례식이라고 얘기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느낌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죠?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서로 같다. 이제 이거에 조금 익숙해져 있고 이게 제일 친숙해, 사실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A, D랑 B, C랑 같다. 이거죠. 근데 이 관점을 이렇게도 가도 되죠. 얘분의 얘랑, 그죠? 얘랑 얘랑의 비율과 얘랑 얘랑의 비율이 서로 같다. 라고 해도 되죠. 맞죠? 그럼 어차피 BC랑 AD랑 이렇게 같은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사실 이 관점이나 이 관점이나 똑같은 거야. 자, 얘랑 얘랑의 비율과 얘랑 얘랑의 비율이 서로 같다. 근데 보세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이제 봐야 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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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의 비율을 보지 마시고 얘랑 얘랑의 비율과 얘랑 얘랑의 비율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오케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식이 써지냐면은 A분의 C랑 B분의 D랑 같다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식 자체는 똑같아. 이거랑 이거랑 같다. 다 똑같은 말을 한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봐봐. 선생님, 이거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다 똑같은 말인데 왜 이거랑 이거랑 경계를 지어놨냐라고 얘기하면 나름대로 얘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비례식이 이렇게 항이 2개짜리만 나오는 게 아닐 거란 얘기지. 예를 들어 A 대 B 대 C가 있고
걔가 이제 x 대 y 대 z랑 같아. 앞으로 이런 걸 되게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점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자, 이런 관점으로 쓸 수 있나? 이거 곱한 거랑 이거 곱한 거랑 이거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게 아니란 얘기지, 지금. 무슨 말인지 돼? 그 다음에, 그럼 얘는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의 비율이니까, 그럼 얘분의 얘분의 얘? 뭐 이렇게 써야 돼? 그거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되겠지.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요 항이 3개가 되는 순간, 요 2개는 좀 무용지물적인 관점이 돼버리는 거고, 그나마 살아남는 게 요 관점이란 얘기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A분의 X랑, 얘분의 얘의 비율과 B분의 Y랑 C분의 Z랑 같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 관점이 가장 적합한 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항의 개수가 늘어나도. 괜찮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비례식을 보면 이렇게 분수식으로 결국 바꾼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이렇게 변수가 3개짜리가 돼버리면은 우리가 이걸 비례상수라고 얘기해도 좋고 뭐 매개변수라고 얘기해도 좋고 아무튼 저렇게 하나의 문자로 통일해서 그냥 가는 이 방식이 제일 중요한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는 K라고 직접 하나 두시고 그러면 얘를 X는 AK, 그 다음에 Y는 BK, 그 다음에 Z는 CK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기 때문에 X, Y, Z를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좀 정리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이 비례식을 보는 관점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별게 아니에요. 만약에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 만드는 거 뭐 별거 없지 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2개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A분의 B랑 C분의 D가 있는데 똑같은 걸 더할 수 있잖아. 이렇게 플러스 1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맞지? 이게 2개 같아질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는 A분의 B 플러스 A랑 여기는 C분의 D 플러스 C랑이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자, 보세요. 이 비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가 양변에 1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한테 별로 그런 게 없어. 알겠죠? 어려움이 없다고. 근데 뭐가 어색하냐면 이거를 보고 거꾸로 이걸 찾아내는 게 힘들어, 조금. 무슨 말인지 되시죠? 네, 그거를 좀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항들을 분리하면서 이 과정으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렇게 거꾸로 돌아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또 이렇게도 되잖아. 여기에서 더하기 1만 하지 말고 빼기 1도 해도 되거든? 그지? 그래도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A분의 B-1이랑 뭐 C분의 D-1. 꼭 플러스 마이너스 1뿐 아니고 다른 것도 다 되지. 그럼 여기서도 만들어지는 게 또 뭐가 되냐면은 A분의 B-A랑 C분의 D-C랑이 또 같아지는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맞죠? 그럼 봐봐. 이 식과 이 식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변변 나눠버려.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똑같은 것끼리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이렇게?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어차피 A랑 A랑 약분이 돼버리고 C랑 C랑 약분이 돼버리니까 얘분의 얘랑 얘분의 얘랑 같다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지금 교육과정상에서는 삭제가 된 가비엘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 가비엘이를 사용했을 때 사용해서 풀 수도 있고 사용 안 해서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풀이가 약간 간결해지는 경향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어. 알겠지? 근데 그렇다고 그럼 가비엘이가 그러면 막 어려워. 막 어려우면은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그냥 안 해버리면 좋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심도 깊은 내용이 아니야, 어차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해두고 가는 것도 괜찮을 거야. 아시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비례식이 있어. 이게 다 같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것도 성립한다는 거야. 자, 요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도 서로 같아진대요. 이게 만족된다라는 게 가비엘인데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꼭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렇게 분수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 아니면 더했을 때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생기나요? 그건 아니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더해버리면 0 될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라는 것이 얘까지 0이 아니라는 보장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멘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a분의 x를 이게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이걸 만약에 아까처럼 매개 변수 k라고 만약에 뒀다고 쳐. 얘들아 여기 x가 이제 a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가 bk가 되고 z가 ck가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이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랑 이거를 더한 거니까 k로 묶어버리면 어차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서 마찬가지로 얘도 k라는 값이 나오는 거니까 다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정도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얘가 이런 관점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비잖아요. 비율이잖아, 비율. 어떤 것에 비. 같은 비를 더해버려도 같은 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농도의 소금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시겠죠? 똑같은 농도의 소금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한쪽에다가는 요만큼 따라 놓고 한쪽에다가는 요만큼 따라 놓고 한쪽에다가는 이만큼 채운 거야. 가득 채웠어. 농도는 다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소금물 40%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아시겠죠? 다 더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쏟았어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소금물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쟤도 몇 퍼센트? 40%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이제 가비에리의 정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얘가 40% 농도이고 40% 농도이고 40% 농도야. 그 말은 이런 얘기지. 여기에 있는 물의 총량의 40%로 소금이 들어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물을 다 더한 것뿐에 여기에 있는 소금을 다 더한 것도 같은 비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여기가 2a인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한 변의 길이가 2a인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치면 여기 안에다가 내가 내접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a가 될 거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저 정사각형의 넓이 분의 원의 넓이의 비율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해볼게요. 4a 제곱분의 파이 a 제곱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4분의 파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얘기죠. 어떠한 사이즈든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a가 어차피 약분이 돼버렸으니까 a는 요식에 남아있지도 않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이즈를 어떻게 잡아도 아무리 큰 거를 잡고 아무리 작은 거를 잡아도 거기 안에 내접하는 원을 땅땅땅 그려버리면은
이 넓이랑 이 넓이의 요 전체 넓이랑 이 안에 있는 원의 넓이의 비율은 무조건 4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럼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여기가 20인 거야. 아시겠지? 20인데 막 여기를 이렇게 잘게 쪼개 막 이렇게. 여기는 4등분을 하고 여기는 9등분을 하고 여기 다시 또 4등분하고 여기는 그냥 냅두고 여기는 무슨 16등분 했다고 쳐. 예를 들어보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각각이 다 정사각형이잖아요, 여러분. 맞지? 그럼 거기 하나하나당 다 이렇게 원들을 내접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겠어? 알겠지? 그랬을 때 이 원들의 넓이의 합을 만약에 구하고 싶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봐봐. 똑같은 거야. 이게 소금물이고 말이야. 요 안에 있는 게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여기서는 이게 40%짜리였는데 여기서는 얘가 4분의 파이 %짜리인 거야. 퍼센트는 말이 안 되지. 아무튼 4분의 파이짜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의 모든 비율이 다 똑같아. 40%, 40%, 40%인 것처럼. 무슨 말인지 되겠어? 됐지? 그럼 이걸 다 쏟아. 다 쏟으면 그 소금물이 이만큼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여기가 소금물이라고. 소금물 다 더한 거니까 이런 소금물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 소금의 양들을 다 여기다가 쏟아 부어도 어떻다? 이 비율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결국에는 이 원의 넓이들을 다 더한 게 이 원의 넓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넓이 합이 얼마가 될 거냐면 반지름이 10이니까 100파이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가비에리를 활용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개념을 좀 잘 쓰면은 문제풀이에서 되게 좀 뭐랄까 좀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따 문제로 연습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마무리를 할게요. 자, 거기 6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1번 문제가 이제 번분수 처리하는 그런 문제죠. 네. 사실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게 뭐 또 그래도 아예 안 다루고 아예 안 풀어보는 거는 좀 그런 느낌이어서 네, 그냥 한번 해봅니다. 얘를 이제 그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일단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지? 얘가 지금 17분의 그래서 11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그지?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 그래서 1 플러스 다시 여기를 1로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 거기를 1로 지금 세팅해 놨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게 역수로 들어가야 되니까 11분의 17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여기를 또 1 플러스 11분의 6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다시 여기를 1로 두면서 역수로 간 거지 지금. 이렇게 만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든 거죠. 네. 아, 이 1을 몇 번 쓰냐 이거. 여기 5분의 6이 들어가요, 이제. 5분의 6이니까 1 플러스 5분의 1로 쓰면 되니까 이제 1로만 다 이제 세팅이 끝나는 이런 느낌이 되겠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숫자들을 갖다 다 채워주시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제 비례식인데 x 대 y가 3대 2고 y 대 z가 3대 2니까 그 z가 지금 y가 지금 양변에 공통적으로 있거든 지금.
x 대 y가 3대 2. 그 다음에 y 대 z가 또 3대 2니까 여기 이제 y랑 여기 이제 y를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지? 여기 이제 맞춰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근데 이제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3대 2나 6대 4나 똑같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맞출게요. 그죠? 그럼 얘를 6으로 맞추고 얘를 6으로 맞추고 해야 되는 거니까 x 대 y가 9대 6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y 대 z가 6대 4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6대 4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세팅해 준 다음에, 그죠?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x를 뭐 9k, y를 6k, z를 4k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있는 식에다가 다 집어넣으시면 저 k들이 다 약분돼서 어떤 숫자로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이런 게 좀 귀찮아요, 사실. 이런 문제가 이제 좀 귀찮은데 4분의 이제 3a-b 그 다음에 3분의 2b-c고 2분의 4c 플러스 3a가 있고 이제 k분의 6a 플러스 3b 플러스 2c가 되고요. k는 0이 아니라고 그랬고 거기서 a, b, c도 셋 다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를 이제 보통 학생들한테 이제 풀려보면은 어찌저찌 해가지고 다 풀어요, 풀기는. 풀기는 풀어.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내가 어떻게 풀었지? 그냥 하다 보니 나오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제 원칙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여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쟤를 는 P라고 두는 거죠. 이거를 P라고 그냥 세팅하면 됩니다, 일단.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P라고 둬버리면 3a-b가 4P가 되고 그 다음에 2b-c가 3P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4C 플러스 3a가 2P가 돼서 일단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A랑 B랑 C를 다 P로 바꾸는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P라고 넣었으니까 여기도 지금 P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6A 더하기 3B 더하기 2C가 KP가 돼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A, B, C를 전부 다 P로 표현하는 것만 성공해 준다면 여기도 무슨 P가 되니까 다 더해져서 무슨 P가 나올 거고 그 무슨이 K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가셔도 돼요. 그죠? 그럼 만약에 하나만 한번 해볼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거랑 이거를 만약에 소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3a를 없앨게. 알겠지? 3a를 없앤다고 치면은 여기서 이거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c가 될 거고 여기서 이거를 뺀 거니까 일단 2p가 돼요. 그럼 이거 두 개씩은 쓴 거고 이제 남은 게 이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2b가 돼 있으니까 요것도 2배를 하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이제 2b-c가 3p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또 이걸 소거해야 되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9c가 되고 여기가 이제 7p가 되니까 결국에 이제 c는 마이너스 9분의 7p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숫자부터가 막 마음에 안 들면서 막 대입하고 막 하면 나오겠죠? 그죠? 이제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방법은 가비리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배웠으니까 한번 써보는 거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아까 가비리의 그냥 심플한 버전은 뭐냐면은 얘가 같으면 분모끼리 다 더한 거랑 분자끼리 다 더한 게 같다 이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분자끼리 다 더하면요. 얘가 안 나오죠. 3a, 6a는 나오는데 2b-b니까 3b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고지고대로 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분수식에는 이런 게 있죠. 2분의 1이라고 써도 되지만 4분의 1이라고 써도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배를 하는 게 괜찮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런 느낌으로 가보자고. 자, 봐봐. 여기다가 L배 할게요. 아시겠어요? L배 합시다. 여기다가 M배 할게. 달라지는 거 아니다. 똑같은 거다 지금. 맞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N배 하자고. 그렇게 해서 더해서 얘를 만족시키게 L, M, N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보세요. 가비에리를 저기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저렇게 해서 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제 무슨 A, 무슨 B, 무슨 C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그걸 정리해 보자고. 3L이 있고 또 어디 갔니? 여기 있지? 3N이 있어. 3N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숫자가 여기 있는 이 숫자가 뭐가 되게끔 6이 될 거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B에서도 마이너스 L 그 다음에 플러스 2M이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3.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플러스 4N인가요? 플러스 4N. 그래서 여기가 이제 2가 되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LMN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LMN이 구해지면 여기다 넣어서 더한 게 K가 될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답을 내볼게요. 그러면 일단 L 플러스 N이 2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L 플러스 2M이 3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M 플러스 4N이 2인 거니까 요거 두 개 가지고 더해버릴게. 2M이랑 플러스 N이 더해져서 여기가 5가 되죠. 이걸 2배 하는 게 좋겠네. 이렇게 될 거니까 두 개를 더하면 9에는 9가 돼서 N이 1이야. 그지? N이 1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1이니까 L도 1이야. 그럼 누구 남았니 이제? 여기 남았지. 그럼 여기가 이제 4니까 여기가 2면 되나? 그래서 M은 2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가 4. 이 K는 그래서 K값은 4 더하기 3M이니까 6 더하기 2N이니까 2 이렇게 처리돼서 계산하면 12가 나오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 풀이는 제가 끝까지 다 한 거고 이 풀이는 중간에 하다 말았잖아 지금. 이거 보는 순간 짜증나니까 안 해버렸잖아 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가비에리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괜찮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여기서 원래 조심해야 될 거 항상 가비에리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랑 더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 집어넣었더니 K값이 이거 0 아니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4번까지만. 자, A분의 2B 플러스 3C가 있고요. 2B분의 3C 플러스 A가 있고 3C분의 A 더하기 2B가 있는데 이게 는 K가 되는데 모든 K의 합을 구하래. 자, 모든 K의 합을 구하자. 그 K값이 딱 하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자, 보시면은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A, B, C가 0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도 0 아니고 얘도 0 아니고 얘도 0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 K를 구하고 싶어서 가비에리를 한번 써보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근데 얘는 그대로 한번 분모끼리 더해봤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돼요. 그죠?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되고 여기를 더하면 A니까 2A, 2B, 4B, 3C니까 6C가 돼. 그지? 그러니까 이거의 2배가 되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얼마가 된다? 는 K가 된다라는 거죠. 가비에리에 의하면. 이해되세요? 자, 어떻게 한 거라고? 가비에리에 의하면 얘랑 얘는 이걸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얘랑 얘가 약분이 돼버리니까 K값이 2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다고?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되는 거죠. K는. 이해되세요? 자, 이 존재가 있으면 K값은 얼마가 된다고?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더했을 때 반드시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생긴다고 안 생긴다고? 안 생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 문제는 그렇게 해봤더니 진짜로 K값이 0이 아니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던 거고 이거는 지금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정확히 무슨 숫자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 더했을 때도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0이 아니라 치면 K는 2가 되는 거지. 응?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야?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를 해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얘가 0이라면 그럼 이제 문제는 되게 쉬워져요. 보세요. 얘가 0이라 치죠? 그러면 여기 2B 더하기 3C가 마이너스 A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라고 치면 2B 더하기 3C가 마이너스 A가 된다고. 이거라고 치면 3C 더하기 A가 마이너스 2B가 되고 이거라고 치면 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3C가 돼요.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K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K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랑 케이스를 분류해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